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이것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에요? 전기차 굳이 살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의 끝판왕 SUV 바로 XC90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XC90 이전에도 한번 또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은 2022년형 조금 더 새롭게 바뀐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통 그 연식 변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 조금 올리고 옵션들 뭐 추가를 하고 막 이런 걸로 끝이 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2022년식 XC90 T8은요 200만원의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차의 스펙이 말이에요 50마력이 올라갔어요. 455마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도 원래 한 30k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54km까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한 2박 3일 시승을 하면서 이 전기 모터로만 얼마나 주행이 가는지 한번 좀 잠깐 테스트 해봤거든요. 60km 이상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식 제어보다 실 주행 거리가 조금 더 길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볼보 리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아요. 아니 이걸 리뷰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 워낙 기다려야 되는데 이 리뷰에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차 혼자 나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이 볼보 XC90 T8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요거는 딱 단일 트림, 럭셔리 트림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9천, 뭐 8천 이렇게 생각하는데 1억 1천만 원이에요. 처음에 볼보를 잘 모르시고 그냥 독일 3사만 아시는 분들은 야, 볼보가 1억이면 볼보를 왜 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차를 좀 알고 이 볼보라는 차를 알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1억이라는 가격이지만 455마력에 전기 모터로만 60km 주행 가능하고, 동급 대비, 그러니까 독일 3사차 비교하면 X5 E라든지 GLE 40인가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스펙이나 이런 거에서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실내 마감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1억 가격에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육박하는 그런 만족도를 줍니다. 어쨌든 비싼 돈을 내가 주고 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비싼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볼보 차들은 최소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는 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내가 XC60 T8 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이 볼보는 브랜드 성향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브랜드마다 좋아하는 분들의 그 성향이 진짜 다르거든요. 벤츠, BM, 아우디. 근데 이 볼보의 실제 오너분들 성향은 제가 이 리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 항상 하는데 너무 특이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볼보 전시장에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벤츠, BM,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간 있을 때 나 전시장 가서 한번 차 좀 둘러봐야지, 괜찮게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접근한다면, 볼보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한 70-80%가 차를 사려고 가요. 그래서 실제 내방 고객 대비 계약 성사율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보를 타시는 분들의 성향이 되게 점잖고 젠틀해요. 그러니까 막 진상이 이런 게 없어. 여러분들 도로에서 이 볼보 타고 칼치기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찍혀가지고 안 좋게 나온 차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볼보? 생각나는 거 있냐? 없지 않냐? 독일 3사는 좀 있잖아.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폴스타2 때문에 볼보 A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폴스타2도 볼보에서 같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어때, 분위기가? 사람들이 점잖은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되게 진짜 점잖고 조용하고 약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 어쨌든 말이 좀 많이 샜는데 XC90의 디자인은 패밀리카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어요. XC90 때 들어갔던 거 세로형 그릴 이런 거 있고,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보면 알겠지만 7인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되게 좋고요. 이렇게 뒷좌석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뒷좌석 커튼도 워낙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볼보의 차를 딱 타면은 마감 상태가 정말 좋아요. 이 뒷좌석 커튼을 이렇게 걸었을 때 딱 체결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고정되는 그 느낌. 그것도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 좀 헐렁헐렁하거나 살짝 뭔가 이렇게 결합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볼보는 여기에 지금 딱 껴있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마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위쪽에 체결했을 때 그 견고한 느낌도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의 가죽 질감도 굉장히 훌륭하죠. 3열 시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넓어요. 이 등받이 각도도 나름 이렇게 뒤로 늘릴 수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리는데 SUV가 위에 이제 크잖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그래서 뒤쪽에 탔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굳이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꼽자면 이 위쪽 천장, B필러, C필러, A필러는 조금 나름 저렴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근데 물론 차량 가격이 1억이기 때문에 보통 이 위쪽에 가죽이나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하는 차들은 1억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는 가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쪽에 이제 등 같은 것도 이쪽에 있고요. 중간에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시타입 2개, 여기 보면 열선 시트와 좌우 독립 에어컨 터치식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또 이 2열에 에어벤트 없어가지고 막 덥다, 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나름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B필러에 이 에어벤트 또 있잖아요. 요게 또 있고 없고도 중요해. 왜냐면 뒤쪽에 에어컨이 안 오고 여기 중간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쪽 B필러에도 에어 송풍구가 있다는 건 장점이고요. 이 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탑승하는 분은 살짝 답답할 수도 있고 요 턱이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약간 실내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그룸이랑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은데 이 중간에 있는 턱이 좀 높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답답하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아까 커튼은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이런 마감이나 손잡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3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통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3열은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통로가 이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통 카니발이나 뭐 펠세이드 같이 2열 시트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타고 내리기 쉬운 차들은 3열의 활용도가 너무 높지만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젖혀도 타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GV80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 자, 한번 탑승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좀 좁아요. 그죠? 3열에 성인 남성이 타기엔 좀 힘들고 어린아이가 탑승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3열 시트를 폴딩을 해놓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레버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당기는 레버가 아니라 트렁크에 이제 짐 실을 때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그리고 3열에 타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풍구가 또 있어요. 이런 거는 확실히 신경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헤드룸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렇게 탑승을 했을 때 조금 좁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만약에 3열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러기지 스크린을 보통 빼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러기지 스크린을 따로 이제 보관해 놓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XC90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물건을 안쪽으로 거치해 가지고 굴러다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이 트렁크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개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양한 짐들을 넣을 수 있고 이 안쪽에도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이 러기지 스크린 요거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C90은 고급차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WC-본, 뒤에는 에어서스 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차체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내려가죠? 빠르다. 볼보차를 딱 타면은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듭니다. XC90은 455마력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XC60 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볼보는 차주분들의 성향이 달리지 않을 뿐이지 차의 이 퍼포먼스는 웬만한 독일 고성차랑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55마력이라는 숫자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455마력이 약간 독일 3사랑은 좀 달라요. 독일 3사의 455마력이면 그리고 이제 고성능 SUV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악셀 반응이나 뭐 핸들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 이런 게 달리는데, 그리고 이런 반응에 좀 치중을 했다면 볼보의 이 455마력의 이 느낌은요 얼만큼 편안하게
부드럽게 힘있게 나가주느냐, 요렇게 세팅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독일 3사의 고성능 SUV, 그러니까 450마력대 이런 차들의 느낌은 달리고 운전자에게 좀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힘있게 주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볼보의 450마력의 요 힘있고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그런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볼보에서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볼보 차 타면 부드럽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차들이 이렇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T8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고성능, 고출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볼보 차들은 그냥 힘이 좀 200~300마력대의 볼보랑은 또 달라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직렬 4기통이라 뭐 별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볼보 오너분들은 되게 만족을 해요. 1열에 안마 시트가 들어가는데, XC60 때는 그 꾹꾹 고양이 발 여기 있어가지고 쿡쿡 눌러주는 그게 있었는데, XC90에는 그게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고양이 말고 얘는 그럼 살쾡이로 할까? 살쾡이 모드? 그렇게 봐주시면 됐고, 또 바워 위킨스 오디오잖아요. 이제 XC90을 딱 타면 전체적인 실내 느낌이 되게 조용해요. 여기에 이제 오디오에 잔잔한 클래식 하나 딱 틀어주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은연중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오디오 들어봤어요? 제가 원래 벤츠나 BM 시승차가 나오면은 막 클럽 노래 듣고 막 EDM EDM 그런 거 듣는데 볼보 타잖아요? 클래식 들어요. 웃기고 있네. 아 진짜로 클래식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발라드. 음색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음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발라드나 클래식 들으면 진짜 뭔가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서스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세팅의 차인데, 볼보는 스포티한 주행이란 좀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노면에 이런 잔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거의 다 전달 안 하고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살짝 어떻게 얘기하면은 약간 스포티한 주행이 조금 아예 없다, 민첩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이렇게 예리한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부드럽고 편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도 즉각적이지 않고 그냥 한 템포 느리게 부드럽게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독일 3사들 같은 경우에 에어서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볼보는 따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요거 B로 하면 요거 회생지동, 그러니까 이 레버를 하나 더 이렇게 당기면 이게 B로 바뀌거든요. 요거는 회생제동 키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 헷갈리시더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 모터랑 전기 배터리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전기차도 전기 모터랑 전기 배터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은 선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포함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은 아예 그냥 엄연히 완전히 다른 차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드는 기술력이 좋다 해가지고 전기차 잘 만들고 뭐 그러지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좀 더 다르긴 한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탈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커스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우측에 있는 계기판에 요거 있죠, 여기 전기, 요게 딱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 레버를 넘어가고, 요게 이제 물방울 버튼, 요게 기름이거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건데, 요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전기 모터만 구동했을 때, 그리고 전기 모터에서 엔진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두 개 같이 사용했을 때 이질감이 드느냐 안 드느냐,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쩔 수 없이 전기 모터랑 그 다음에 엔진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요게 이질감이 들면은 운전을 하는 내내 불편하거나 뭔가 이질감이 들어서 이거 좀 별로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는데, 이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런 이질감들이 많이 없어요. 자, 지금은 전기 모터로 사용하고 조금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서 지금 전기 모터 사용했는데 이질감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부드럽죠. 네, 물론 아예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개입을 할 때 살짝 약간 한 0.1초 정도 악셀이 안 먹어요. 악셀이 안 먹는다는 얘기는 엔진이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살짝 요게 살짝 텀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그 느낌만 있지,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지 일반 내연기관인지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행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싫어하는 분들이 이질감 때문에 싫어하거든. 아, 이거 누가 봐도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악셀 밟았을 때 엔진이 개입해가지고 느낌이 이제 이질감 들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볼보 XC90은 그런 이질감이 전혀 안 들어서 나름 훌륭하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훌륭해요. 차가 좀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데 리터당 한 10km 이상의 훌륭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게 그 모드마다의 차이인데요. 보면은 요 퓨어 모드,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고, 요거 4륜 구동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도 있고, 전기 모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km에서 54km가 이제 기본 재원이고, 최대 60km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대부분 출퇴근 구간이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굳이 전기차 살 필요 없이 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이것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에요? 전기차 굳이 살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전기 모터의 역할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그냥 저속에서나 뭐 낮은 이제 RPM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 구동을 해가지고 주행의 이제 연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저속에서 얼마만큼 빠른 반응과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힘, 그리고 반응에 즉각적이게 할 수 있게 전기 모터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도 되게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선호하는 모드가 이 하이브리드 평상시 모드를 가장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저가 있어요. 그 엔진이 하이브리드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 아까 보면은 전기 배터리 이제 레버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었잖아요. 끄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 게이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을 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기 충전하는 게 불편하잖아. 불편해, 안 불편해? 아,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오너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불편해 하거든. 아, 이거 뒤지게 불편하다고. 이거 충전하러 어떻게 가냐. 그리고 약간 따가운 눈총도 받는다? 그러니까 전기차 오너분들은 전기차를 타니까 충전을 해야 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는 오너분들이랑 전기차 오너분들이랑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야, 너는 왜 여기서 충전해? 나는 전기 이거 없으면 못 가. 너 여기 충전하지 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뭐냐면은, 예. 너는 기름만으로도 갈 수 있잖아.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미묘한 그런 게 있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이 전기 충전하는 거 되게 귀찮아거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차지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예 그냥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하고, 이제 알아서 주행을 하면서 이 힘을 통해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배터리 충전 모드로 가게 되면은 연비가 상당히 나빠져. 얼마나 나오는데요? 5, 6 나오던데. 아이고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충전을 하러 가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보면 홀드가 더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요건 뭐냐면, 이 배터리의 잔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안 쓰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배터리 충전한다고 굳이 이거 기름 쓰기 싫어. 그냥 내연기관처럼 타고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거 차지 충전하는 거 버튼 꺼버리고 그냥 요거 홀드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럼 그냥 내연기관처럼만 되는 거죠. 그나마 그러면 연비가 아까 이 충전을 하게 되면 한 5, 6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홀드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연비가 확 내려가진 않아요. 한 7, 8, 9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모드에 대한 변화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XC90 T8은요, 아까 제가 외관이나 실내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이유가, 얘 진짜 매력은 주행이에요. 주행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전기차 회생제동 모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런 뭐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거면은 움직임 달라지고, 거기에 이제 아니면 퓨어 모드, 전기차 모드를 바꾸게 되면 진짜 전기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XC90의 진정한 매력은 직접 운전을 해봐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저거 보면 이 글로브 박스 여는 버튼 레버가 여기 보통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없나 했더니만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볼보 많이 안 타셨던 분들은 잘 못 찾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하죠. 바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키면은 핸들 잡으라고 이렇게 맨날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요거 이제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센서로 울리는 건데, 요 XC90 같은 경우에는 감음형 핸들이에요. 감음형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이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이 안 띄우는 거죠. 요게 이제 G90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XC90에는 그 감음식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볼보 XC90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연식 변경 200만 원 오른 거 가지고 50마력이 오른 말도 안 되는 스펙 변화가 있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30에서 60km. 실은 언어분들 배 아프겠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탁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이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